자, 이어갑니다. 국민대표회의. 두 글자로 줄여봐요. 우리 이런 거 줄임말 잘하잖아. 너무 글이 길잖아. 응? 국대? 국가대표? 네. 대부분 90% 이상이 국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볼까요? 줄여가지고. 국회로 이렇게 오늘날에 국회라고 해서 살짝 바꿔볼까요? 그럼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능이 그 기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대표회의 하고 보겠습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개최 보겠습니다. 임시정부 이축 20년대 초 연통제와 교통국 일제히 발각되어 와해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림 예기활동 강대국의 예면으로 번번이 좌절.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너무 미약하죠. 임시정부 내부의 갈등, 이념과 노선의 갈등 차이로 이승만의 임통치 요청, 신채호, 박용만 등 임정부와 의정원 해산을 요구하게 됐다. 자,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있죠. 볼까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의 노선 자체가 달라요. 네,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그다음 이승만의 임통치. 그죠? 이승만의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지고는 독립을 쟁취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임이란 것은 다른 나라에게 맡길 임자입니다. 맡길. 한자로. 맡길 임자죠.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대신 통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통치론이라 불러요. 자, 이승만의 임통치를 주장하고요. 주로 이승만의 노선이 이와 같은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승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상하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로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임시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재정난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봐요. 가장 결정적인 게 또 있어요. 보시면.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안 하는 겠지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서간도. 여기는 북간도. 여기는 연해주. 여기는 상하이. 자, 봐봐. 요 세 개들은 주로 어떤 방식의 독립운동을 요구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렇지. 무장투쟁. 얘들은요?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얘들은 무장투쟁 어떻게 해? 매일 싸우면서 살면 좋겠지만 매일 피 터지게 싸워 매일 피 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 어떻게 해? 프랑스 조개지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애들이라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애들이라고. 왜? 조개지는 뭐야? 치해복권 인정된 적. 일본 애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치더라도 프랑스 조개지 안에, 프랑스 공사관 있는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체포하고 생포하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치해복권 인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프랑스 애들이 압박을 가해서 훗날 진구가 버티지 못하니까 이제 이동하기 시작한 거고, 한참 뒤에. 자, 봐봐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이면 상하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요? 첫째, 신채호 선생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즉, 포지션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치가. 임시정부 이치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지. 왜? 여기나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매일 피 흘리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해줘야 할 거 아니야. 가서 상처도 아물어줘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많이 다치셨네요. 치료도 하고, 또 마음에 어떤 상처도 좀 아울러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자, 봐, 이거 뭐야? 니네들은 따뜻한 방에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얘들은 매일 풀려 죽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야. 신채호 선생님이 지적한 내용 중 하나가 이치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치가 잘못됐다. 그 다음 뭐야? 노선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잖아. 노선 뭐야? 무장투쟁? 여기는? 얘기죠? 노력이란 방법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국민 대표이죠. 국회를 해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소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소집한 이유를 볼까요? 이제 우리가 탄핵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죠.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5년 전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탄핵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던 우리 기억이 있죠. 5년 전에 기억이 남아있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시정부 내부 갈등, 이념과 노선의 갈등 차이, 이승만의 임통치 요청, 신채호, 박용만 등이 임시정부가 의정원 해산을 요구합니다. 내용과 보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 23년 1월입니다. 연도 밑줄 그기 바랍니다. 23년입니다. 전개,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창조파, 무력항쟁을 강조한 신채호, 박은식, 김창숙, 이동희 등 좌파 결과 노령공산주의 80여 명이 지지를 합니다. 개조파, 실력 양성을 우선으로 자치운동과 이기활동을 강조하는 안창호와 상해 공산주의자 57명 정도였습니다. 현상유지파, 상하이의 김구, 이동영 등은 현상유지파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대표회가 대략 150여 단체, 약 300여 명이 참여, 국민대표 결과 이승만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해서 잘렸다는 얘기야. 대통령이 잘렸다는 얘기다. 세 가지가 나뉘어졌던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결과적으로는 이 뜻이 맞지 않아서 창조파와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상유지파 누구에서 김구 선생의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 왜? 코드가 안 맞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운영 방식이 안 맞다는 거지. 창조파, 개조파는 다 떠나게 되었고 결국 현상유지파만 남게 되었다. 됐죠? 이승만 대통령 탄핵, 요거 연도 잡아야 됩니다. 1925년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임시정부 자본들 이승만 탄핵 1925년 구미위원부 폐지. 미국의 이승만이 탄핵해서 구미위원부 필요 없는 거야. 폐지. 이승만이 만든 거니까.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선출. 2대 앞에 임시라고 전하자. 앞에 임시 2대 대통령. 임시 2대 대통령으로 선출. 박은식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앞으로? 아니,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하게 되면 무슨 목적이 새롭게 막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목적이 나타난다고. 네. 박은식의 목적은 개헌이에요. 뒤에 나올 겁니다. 개헌이라는 걸 나타나기 시작. 박은식이 해야 할 일보다 개헌이다. 이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자,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 선출. 내각 중심의 국무령제로 개헌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자, 개헌과정과 지도체제 변화 628쪽 1, 2, 3, 4, 5차 개헌입니다.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뭐 일반 행정, 교육행정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죠. 자, 1차 개헌 1919년 9월 대통령 지도체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대통령 물어보지 않는다고 누군 잡으면 된다? 이동희입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예, 이 동령 아니에요. 함정 되게 많이 팔 거니까 기본으로 잡아야 돼. 두 번째 국민대표 23년입니다. 목적 뭐죠? 이승만 탄핵. 이승만 탄핵. 이승만 탄핵 가진 결정타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우리는 힘이 없다.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에 임통치하자. 가장 큰 것. 두 번째 뭐? 재정난이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미국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임통치하고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란거리가 됐다. 이승만이 탄핵, 그래서 박은희 임시 대통령이 됐다. 이때 김구 선생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무령 중심 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2차 개헌갑니다.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 체제, 김구 선생입니다. 국무령 밑줄, 김구 밑줄. 이제 김구 중심의 지도 체제가 되었다. 3차 개헌입니다. 3차 개헌 27년에 밑줄 긋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3차 개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국무위원 중심의 국무위원 밑에 살짝 적어. 국무위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야 돼. 색깔펜으로. 장관들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장관들이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제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야. 즉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다. 이게 3차 개헌이에요. 그리고 이게 1927년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무위원제 3차 개헌 시기와 관련된 27년이죠. 3차 개헌인 국무위원제를 실시했던 시기에 역사적 사실로 옳은 거 이게 물어본다고. 27년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시경에서. 우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 27년에서 31년까지 있었던 존재가 신간에, 이건 별도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서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즉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민족주의 따로 사회주의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 두 개 단체가 합치자는 거야. 이걸 민족유일당 운동 또는 성격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신간의 활동 내용이 3차 개헌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여기는 상해고 여기는 우리 국내의 사장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요소예요. 선생님 모의고사 낼 때도 이런 게 계속 낼 거예요. 아셨죠? 다음 3차 개헌 내용 적어놓고 이 시기에 가장 가까운 역사적 사실 옳은 거 물어본다면 이게 선택적으로 골라야 나와요. 신간회가 만들었던 사실 기억하셔야 된다. 4차 갑니다. 4차는 주석 중심의 40년이죠. 40년 밑줄 그으시고요. 네, 여기 좋아요. 4차 1940년 주석 지도 체제입니다. 1940년 4차 주석. 또 주석을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계세요. 자,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가진 걸 우리는 주석제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 이걸 주석제라고 한다. 이걸 김구가 했다는 거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좋게 표현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되겠죠. 나쁘게 표현하면 뭘까요? 독재겠죠. 그죠? 생각해봐. 오늘날 대통령이 입법, 사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해봐. 자기는 무슨 죄를 져도 절대 법정에 쓸 일이 없잖아. 사법권을 가져가게 되면. 입법, 지가 만들고 싶은 법 다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요즘 대통령이 무슨 권한만 가져? 행정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 행정, 군사권을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주석제예요. 1940년. 근데 그게 어딘가요? 충칭정부예요. 앞에 지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상해에서 어디까지 온 거야 이게? 충칭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충칭에서. 아니 왜 충칭에서 상해 충칭까지 올까요? 일본 추격대가 임시정부 요인을 잡겠다고 계속 추격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주로 바닷가 정토로, 바닷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시정부가 운영됐다고요. 근데 전부 다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내륙으로 들어간 게 총칭 임시정부예요. 이때 김구 중심의 주석제가 됐다는 겁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임시정부 끌고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외우는 내용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연도가 좀
여기들 부분 좀 있죠.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듣고 최소한도 오늘 수업 끝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복습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복습 안 하고 실력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앞에 읽어놓은 앞부분이라면 상관없어. 우리가 구석, 진석 같은 거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있다고.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는 부분 하고 있다고. 5차, 주석, 부주석 중심. 주석의 김구, 부주석의 김규식입니다. 5차 기업입니다. 44년입니다. 재작년 기출문제 나왔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적어놓으시죠? 1919년? 네, 19년 기출이죠. 이거 던져주고 관련된 사항을 옳은 거 물어봤다고요? 자, 1번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다. 최초 공화제니까 임시정부죠. 그죠? 공화정을 물어보는 거니까.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한다. 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기점인 빈부의 계급이었고 일제 평등하다.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 자유를, 이건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니까. 예나 지금이나.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좀 아이러니하지. 공화국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8조는 왜 구황실을 갖다 존중한다고 얘기했을까? 이게 있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뭐가 있냐면, 독립운동가도 운동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구신점이 없어요. 김구 선생이라든가 기존 독립운동가들이 자꾸 왕실 사람들 상하이면 상하이, 간도면 간도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구신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심점, 즉 누군가가 중심을 통해서 사람이 모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신점을 통해서. 그게 이제 왕실이라는 얘기예요. 왕실의 이씨 가문의 자식들 누군가를 중심으로 하나의 어떤 조직을 끌어 나왔으면 훨씬 더 당진력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조,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생명형, 공창제는 뭐냐면 이게 성매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합법적인 공창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매매가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한다는 뜻이에요. 되게 괜찮죠, 이 법은, 그죠? 네. 그 다음 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만에 국회를 소집한다. 그 다음에 629, 민족의 지향 보겠습니다. 629. 민족의 실력 양성 운동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산장려운동 봤죠? 자, 물산장려운동 보겠습니다. 배경,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회 진화론만 밑줄 그으시죠? 그냥 배경 설명에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우리 생물 시간에 보는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죠. 원시 동물 출발해서 우리 사람까지 쭉 올라오는 과정 우리 가끔 배우잖아요.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라는 단어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애들이 약소 국가를 갖다가 침략하고 지배하는 이걸 사회 진화로 본다는 거죠. 사회 진화의 입장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동물에서 뭐 약육강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찌됐든 간에 힘을 기르자는 거죠. 그다음에 해사령 폐지 이후에 한국인들의 중소기업 설립이 증가되었다. 해사령 폐지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개인이 또는 단체가 큰 회사를 하나 차리는 컴퍼니를 차리는 거야. 네, 1910년대는 우리 알다시피 뭐였어요? 허가제가 됐잖아요. 허가제는 뭐야? 조선 사람에게 허가 안 내주겠다는 뜻이야. 기업 못 만들게. 즉 일본인들만 허가해주겠다는 뜻이 되죠. 조선 내에서 허가 받는 사람만이 기업을 만들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1920년대가 접어들면 일본인들이 상당수가 우리나라 조선반도에 건너오게 돼요. 사업하기 위해서. 대략 뭐 100원을 가져온 사람, 150원을 가져온 사람, 뭐 1000원을 가져온 사람. 그때 당시 화폐 단위가 100원, 150원, 1000원이면 되게 큰 돈이에요. 자주 얘기하면 그 당시에 서울의 집안집 가격이 10원이야. 10원이면 어떻게 100원이면 어떻게 큰 돈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90원을 내가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10원은 집을 한 채 사고, 그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큰 돈을 가져오게 되면. 자,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회사령을 철폐해요. 새로운 제도인 신고제로 만들어요. 신고제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회사령 철폐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 있잖아. 대신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제한하지만 그래도 조선인들 상당수가 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는 뜻이죠. 요거 잡으셔야 돼. 기본이야, 이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저거 모르면 안 돼요. 회사량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두 번째, 전개 갑니다. 1920년 초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물산 장려원들이 전개됐다. 물산 장려원은 미줄굼니다. 서울과 전국으로 평양의 동그라미 쳐요. 처음에 출발점이 서울이 아니라 평양입니다. 평양의 동그라미 치시고 함정 팔 거예요. 내 살림 내 것으로 국산품 애용, 근금 전략, 생활 개선, 금주, 금연. 자, 볼게요. 일본 애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 초에 일본 애들이 뭘 하냐면 관세 철폐 조짐이 보여요. 자, 인천항에 일본 애들이 물건을 싣고 하여갑니다. 그럼 인천항에서 뭘 받아야 돼? 관세 받아야 돼. 왜? 관세를 받는 이유를 찾는 목적을 얘기 드렸지.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돼. 가격을 덤핑치면 우리 산업 다 망한다고. 물건 안 팔린다고.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었다고 대한민국 물건 살 것 같지? 안 그러잖아. 여러분 가장 비근한 애가 뭐야? 우리 젊은 친구들 뭐야? 우리 삼성에서 만든 폰이 아닌 사과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유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 건 자유야. 방법이 없는 거야. 자, 일본 상품 되게 좋은 상품이 안 돼? 한국 상품보다 싸게 팔아. 그 당시에 1920년대 초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우리 거 쓰자 운동을 해야 될 정도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같아요. 이게 통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겠어? 나는 이 돈으로 이 물건을 사서 내가 쓸 거야. 누가 뭐라 하겠냐고.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 같은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관세 철폐 조짐이 보이자 조만식 선생, 평양의 조만식 선생, 민족 독립운동 조만식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계 기업인들입니다. 이 주도가 됩니다. 꼭 기억할 것, 여기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특정 기업인 민족주의 기업들만 돈을 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데로 나와요. 전 국민이 동참했다. 전 국민이 동참 안 됐죠. 왜? 이 사람 반대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은 정치 분야를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경제 분야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얘들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한다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해 먹겠다고 하는 게 이상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게 공산주의잖아. 봐, 그러면 여기는 특정 기업인만 돈을 엉창 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지네들이 목표했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원칙에 이 원칙은 위배되는 거야. 지네들이 이론에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빈부격차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신분 해방되고 그랬던 때 없는 사람 어떻게 공산주의 빠지기 딱 좋지. 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얼마나 좋아. 신분제가 없는 사회인데 계급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상당수가 어떻게? 일부 지식인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 그 시기에. 왜? 그때는 이데올로기에서 사회주의가 좋은 건지 민주주의가 좋은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대였다고. 우리도 그 당시 들어간다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20년 돌아간다 생각하면 우리도 충분히 오판할 수 있겠지. 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다 같이 다 빠져갈 수밖에 없다니까. 흐름에 빠져나갈 수 없다니까. 지금의 우리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력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이겠죠. 이 운동이 벌어졌다. 자, 내 살림 내 것으로 국산품 애용호수를 하였다. 근검 전략, 그 다음 금주, 금연, 담배, 술 끊자는 얘기. 탄계, 일제어 타협하는 모습. 일제어 타협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상품 가격 상승하고 사회주의자리 비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가겠습니다. 대학 설립하죠. 익숙하지 않죠, 밀립대학이라는 게. 우리 보통 국립대학, 뭐 사립대학만 익숙하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밖에 없잖아. 국립대학, 사립대학. 물론 서울에 시립대학도 있긴 하군요. 예.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학 설립 허가를 안 내줍니다. 지어줄 생각도 없고요. 왜? 조선인 사람들은 단순한 기술 교육만 시켜서 단순 노동으로서만 쓰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자세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문 교육을 받고 싶은 거야. 인문 교육은 뭐죠? 기술 교육은 단순 노동을 가르치는 반면 인문 교육은 뭐죠?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뭐 심리학도 가르쳐고 사회학도 가르쳐도 되게 배울 게 많잖아요, 우리가. 철학도 배워도. 우리나라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립도 안 되고 사립도 안 된다면 우리 백성들이 전체가 돈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자는 게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볼게요. 자, 배경 제2차 조선교육령 발표. 보통학교가 증설되고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에 한정됐다, 일본 애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이 부재, 학교 수도 부족. 결과적으로 우리 지식인들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준비, 모금운동, 한민족 1천만, 미줄 국가이고 구호니까요. 네, 그 당시 우리 인구가 1000만이었으니까 1000만이 이런 식만 내면 1000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원 작은 돈 아니잖아. 아까 서울 집안채가 10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지. 네, 이걸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뜻이죠. 결국은 총독부 방해로 대학을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결국 일본 애들이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거 운동만 했을 뿐이지 총독부 불호로 인해서 우리가 대학을 설립할 수 없었다. 대신에 총독부가 만든 대학이 있다. 그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다. 서울에다가 무슨 대학도 아니고 그냥 제국대학이야.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의 대학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국가의 대학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경성제국대학으로 결국은 실패했다. 이치가 낙산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쪽을 낙산이라고 하는데 낙산에 세웠고요. 지금은 그 자리만 있을 뿐이 대학 흔적이 없습니다. 비문 정도 하나만 박혀있고 없습니다. 네. 네. 현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전신이다 보시면 돼요. 아쉬운 것은 이 조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이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을 위한 대학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당수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진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 두 종류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대학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아니 자기 뭐 이력서 적을 때 보시면 우리가 우리 기업에 이력서를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딱 적잖아요. 경성제국대학 나왔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친일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면 공부를 진짜 잘해서 간 사람이면 내가 친일 성향과 관계없으니까 써도 되겠지.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간의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대학 중에 하나가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대 안 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간 거잖아. 그치? 네.
선생님 그렇게 이것 때문에 안 간 거야. 여러분들 얘기했더니 막 저를 갖다가 우 이렇게 하시더군요. 공부 못해서 가신 거, 안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말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변명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더군요. 예. 비애입니다. 예. 자, 농촌 계몽운동 가겠습니다. 총독부가 35년 이후부터 전면 금지. 자, 계몽이라는 단어는 설명을 제가 이미 다 드렸어요. 이 앞전 시간에. 그죠? 예. 우리가 배움이 짧아서 지식이 없어 무지하잖아요. 그죠? 예,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잖아요. 이걸 계몽운동이에요. 대중적인 걸 많은 사람들 한 곳에 다 모아서 그냥 대중 연설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국내 사정은 어떻고, 국제 상황은 어떻고, 전부 다 이렇게 입으로써, 이렇게 구술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지어주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남북 문제든 국내 정치 문제든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누군가가. 왜? 뉴스를 매일 접하는 게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지.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했고, 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계몽운동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겠죠. 20대 초, 계량 서당, 야학, 강습소를 통해서 우리 한글 보고운동이 일어났다. 자, 한글 보고운동 20대 초반 조선일보 밑줄 긋습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한글 보고운동. 분아르드 운동, 동아일보 밑줄 긋습니다. 분아르드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러시아 말인데 민중속으로란 뜻이다. 민중속으로. 자, 당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당신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당신 고향에,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달라. 이게 분아르드 운동이에요. 동아일보에서 그걸 주관했죠. 주로 일어난 게 뭐죠? 농촌 계몽운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서울 사람 토백이는 별로 없어. 거의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농업 기술을 전파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소설이 뭐예요? 시몬의 상록수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가서 계몽운동 하잖아요. 애들 한글 학교를 열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상록수가 대표적인 분아르드 운동의 대표적인 소설이라 봐야 되겠죠. 20년대. 문명퇴치운동, 조선학회 한글교재 제작 및 보급으로 조선의 강습했죠. 총독부의 금지 조치가 얘기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630페이지 민족협동전선운동. 자, 보겠습니다. 단체 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서울 청년회 조선공산당의 밑줄을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907년에) 레닌회에서 레닌 중심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죠. 레닌은 사람 이름이고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정당입니다. 사회주의 정당이 이름이 볼셰비키입니다. 볼셰비키 주도의 사회주의가 혁명이 이루어지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제정 러시아가 끝났나 봐요. 황제가 지배하는 제정 러시아국가는 이제 끝났다 봐야죠. 그리고 민이 중심되는, 백성이 중심되는 사회가 됐다고. 이때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처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입되기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그 유명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본격 유입입니다. 시작과 본격은 다르죠. 됐죠? 그리고
19년 이후에 5년 만에 조선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25년에 만들었다고요. 됐죠? 자, 공산당의 의미는 되게 좋다고 그랬죠. 공산이란 말은, 그죠? 공산당을 만들었다. 공산당을 만들었다. 사회주의의 경제 개념이 뭐라고? 공산이라고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해 먹겠다는 이론, 되게 좋은 이론처럼 비치죠. 이론상으로 본다면. 네,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사회니까. 그죠? 문제점 뭐예요? 노동력의 단위가, 노동력의 투입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공동 분배라는 것은 되게 불합리한 제도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나요?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농장에서 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근데 거기 똑같은 노동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똑같은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지. 봐. 20대 젊은 친구와 선생님이 같은 시간대 똑같은 노동력이 투입되면 어떡해? 선생님이 노동력이 여러분과 떨어질까? 더 좋을까? 떨어지지,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20대에 비해서. 근데 나눠줘도 똑같이 나눠줘도 생각해봐. 20대 친구들 선생님 어떻게 불만이지. 선생님이 와서 대충 놀러 갔는데? 삽질 몇 번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피곤하다고 밖에 나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담배 피우고 집에 간 것 같은데? 근데 나눠줄 때 보니까 수학이 끝나고 나눌 때 보니까 똑같이 n분의 나눠준다? 불만 많죠. 그건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앞으로 계속. 그게 이 모순이에요, 이 공산주의.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상은 좋죠. 이론만 생각하면 참 좋죠, 공산주의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나라에 사회주의라는 게 막 등장한다는 거예요. 3.1운동이 이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꼬맹이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교육시키잖아요. 1,000원 주잖아요, 용돈으로. 엄마가 보잖아요. 뭐 하는지 보잖아요. 이 1,000원 가지고 얘가. 그래서 어떻게 1,000원 주고 어떻게 문방구에 가서 연필 하나 사와. 우리 나이가 어떻게 문방구 하는 재미로 가서 사오는 게 그 뭐죠? 우리가 자본주의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로부터. 엄마 나 저거 사줘.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야. 벌써 마트에 가게 되면. 그냥 막 집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게 우리가 교육 받았다고. 자본주의 교육을 받았다고.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있어야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 개념이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꼬맹이 때부터. 이제 유치원 안 가는 나이 때 배우기 시작했다.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게 자본주의 교육이라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 주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되게 게으러지는 사상들이죠. 자, 60만 세 운동 볼까요? 60만 세 운동. 1926년. 그 다음에 신간의 결성. 자, 흐름을 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근위대사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봐보죠.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졌습니다. 60만 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고종인산일입니다. 여기는 순종인산일입니다. 두 분 다 장례식 치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전단지를 뿌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당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운동을 합시다. 우리의 요구를 주장합시다. 이거예요. 순종인산일, 그 다음에 고종인산일, 순종인산일이라는 뜻입니다. 26년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단체가 주도한다고.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주도한 게 60만 세 운동이에요. 60만 세 운동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조선민흥회입니다. 조선민흥회가 조직되고 종회선언이 있고 세 번째 신간회가 결성되죠. 자, 보시면 요거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사회주의 단체들이 주도했던 것들이 전부 다 조선 민흥의 정우에 신간의 결정 전부 다 사회주의의 영향이 끼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26년에 이렇게. 26년에 1927년에 만들어 1931년까지 존재하는 게 신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개는 1926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1929년에 강조학생 항일운동이 벌어지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번 잡아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흐름에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 하나씩 볼까요? 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 봅니다. 순종 인사하는 날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해서 만든 운동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봅니다. 자, 배경. 순종의 서거.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되었다. 즉 사회주의 계열인 조선공산당. 아까 25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조선공산당 애들이 주도가 되었다. 거기에 천도교는 동학의 후신입니다. 동학의 후신이 천도교의 명칭이 바뀝니다.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조선과학학생연구회 및 시위운동의 추진, 일제 발각, 학생단체 만세 시위 전개를 기획한 권오설 등이 검거됐다. 즉 사회주의 민족운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주도 계획했던 권오설 같은 인사들도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주도자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는데 학생들이 전단지를 이렇게 엄청난 인쇄를 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럼 하루 전단을 검거되면 어떻게 인쇄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전단지를. 자, 장례식이면 어떻게 서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야. 군중들이. 그럼 우리의 부당한 요구를 갖다가 전단지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막 참여자들에게 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지. 누가? 우리 학생들이. 학생들이 소론 곁에 뿌리자. 그 전단지에 뿌리기 시작한 거지. 군중들에게.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볼까요? 주도 세력, 중앙, 고등, 보통학교 학생, 전문학교 학생, 사회주의 계열 일부가 참여하게 됐다. 뿌리게 됐다. 학생 중심 운동으로 청년 학생의 자각의 계기가 되었다. 동맹효율 확산, 나아가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주겠다.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줬다. 자, 봐봐. 신간에는 뭐죠?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좌우 합작 운동이에요. 또 다른 말로 민족 유일당 성격이라 불러요.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 따로, 민족주의자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단체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힘을 합쳐서 하자는 게 신간의 목적이에요. 이해 가셨죠? 경문 보겠습니다. 경문 내용, 사료로 나오기 딱 좋죠. 조선의 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요걸 해야 되는 거죠.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만세. 별표 갑니다. 사료 나올 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경문 내용 갑니다. 일본 제국주의 타도. 당연히 농민에게 8시간 노동제. 8시간 밑줄 보시죠. 우리 8시간 노동제를 확립된 데, 법적으로 확립된 데 얼마 안 돼요, 우리.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주장한 게 8시간 노동제를 주장했어요. 예전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주장한 게,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8시간 노동제예요. 특히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이 불질르고 죽었을 때 주장한 내용이 8시가 아니에요. 10시간이에요. 그때 잠자는 시간 빼고는 16시간, 17시간 노동을 시달렸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우리 산업화가 시절에. 그때 잠 좀 자자고 줄여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민주주의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8시간 노동하는 것도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약간 머리가 뭐지? 근데 이게 있어요.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필요하면 어떻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 선택에 쓰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겠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에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야. 지네 선택이니까. 우리 저변에 사회주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사회주의 체제에서 썼던 그러한 것들 필요하면 우리가 쓰는 거야. 이게 노동시간 8시간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돼? 할 수는 있지. 뭐 봐도 초과 근무수당 받겠지.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8시간 노동 못하게 만들었어요. 법적으로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초과수당 받아야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게 사회주의들이 처음 주장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가져 쓰는구나. 네. 그 다음에요. 우리 교육은 우리들 손에 하자. 신간에 갈까요?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27년에서 1931년까지. 1927년부터 1931년까지입니다. 4년 정도 존재했습니다. 배경 봅니다. 민족주의계열의 일부가 자치운동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강수와 채린 자치주의 밑줄 긋습니다. 자치론. 자치론. 채린. 이강수. 이강수는 아까 했던 유명한 28 독립선언을 선언했고 간도를 건너가서 독립신문을 갖다가 발행했던 인물이고, 채린은 민족대표 33일에 포함됩니다. 기미독립선언을 낭독했던 33일에 포함됐던 민족주의 출발점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변절을 하게 됩니다. 자치론을 주장합니다. 자치론이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일본 애들이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이 되겠죠. 대한제국을 식민통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총독부라는 걸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 애들한테 얘기하자는 얘기. 자, 우리가 식민지임을 인정할 터이니, 우리가 당신네 나라의 식민지임을 인정할 터이니, 조선의 통치는 조선인이 하는 걸 인정해달라. 이걸 자치론이라 불러요. 자, 우리나라 1920년대 독립운동 방향은 뭐라고 그랬어?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연해주를 중심으로 무장 투쟁이라고. 자, 한반도를 벗어난 지에서 우리의 독립운동 방향은 무장 투쟁이 매일 피 흘리고 죽어간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일부 지식인들이, 그 당시 되게 지식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들, 일본 가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야. 부잣집 아들놈들이야, 다. 그 당시 전부 다 한글도 못 읽는 세상에 초등학교만 나도 고학력인데 대학 나온 인사들이, 최고 고위층 애들이 이걸 주장했다는 거지. 그럼 신간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애들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신간회를 만드는 거야. 신간회는 뭐죠? 이런 애들을 즉 기회주의자로 보는 거야. 평상시에는 독립운동하고 막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시대가 바뀌니까 기회를 엿봐서 자기들이 권력과 손을 잡는 거야. 일본 애들과.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를 인정하고 조선 사람이 우리 조선 반도를 통치하자, 이렇게 자치론을 주장한다는 거지. 그럼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은 배신자들이지. 얘들을 죽이겠다는 게 신간의 가장 핵심 내용. 즉 신간의 핵심 내용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회주의자를 일체 배경한다. 자, 오른쪽 가봐봐. 오른쪽 하단문 제일 밑에 가봐봐. 631쪽 가봐봐. 631페이지 신간의 강령 제일 밑에 가봐. 3번에 봐봐. 우리는 기회주의 일체 배경한다. 기회자를 누구로 적어놓으면 돼? 거기다가 채린, 이광수 같은 사람들을 적어놓으면 돼. 얘네들 내 손에 걸리면 어떻게? 죽이겠다는 걸 가지고 있어. 강령이 그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3번에 별표 쳐. 신간의 강령이 두 개는 몰라도 돼. 기회주의자는 무조건 나오게 됐으니까 하나만 딱 외워. 기회주의자는 즉 자치론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치론을 주장했던
주장했던 이강수, 채린, 기타 이런 인물들을 내 손에 걸리면 죽이겠다 신간의 단체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다시 630으로 옵니다. 630페이지 신간에 이어서 갑니다. 코민테른의 승인 1920년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이라고 합니다. 식민지 민족 문제에 관한 태제의 자우익 연합이 된 승인이 있었다. 1919년 레닌이 주도하였다. 여기 봐요. 1907년에 레닌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지. 볼셰비키를 이용해서, 볼셰비키라고 하는 당을 이용해서 재정 러시아를 물리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누가? 얘들이. 그런데 얘들 생각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국가를 우리만 가지고 있기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에게 널리 포기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코민테른이에요. 국제공산당이에요. 영어로 적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국제공산당입니다.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안 적어도 될 거예요. 국제공산당. 네.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즉 국제공산당을 만들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의 사회주의 국가를 널리 퍼뜨리는 운동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코민테른입니다. 이 코민테른이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신간회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신간회는 뭐죠?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의 대한제국의 지부가 되는 거죠. 코민테른의 대한민국 지부가 신간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시험도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지금. 31년에 신간회가 해체됐죠? 해체됐죠? 이제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그거죠. 총독부의 방해로 신간회가 해체되었다. 이런 지문이 거의 정설처럼 나오죠.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신간회 해체는 총독부가 손댄 게 아니에요.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에서 해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일까요? 색깔이 완전하게 빨갱이가 아니에요. 왜? 자와 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패권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결과 코민테른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1년에 해체가 된 겁니다. 아셨죠? 총독부가 해체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국공합작, 24년 1차 국공합작과 2차 국공합작이 일어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선례에 따라 신간이 결정됐다. 자, 1차 국공과 2차. 국은 국민당하고 공산당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의 청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즉 공산당이 주도하는 나라와 민족주의를 주도하는 나라가 두 개 나옵니다. 두 개로. 그래서 처음으로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었던 시기에 영향을 받게 됐다. 즉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쪼개져 있는 두 개 단체가 힘을 합친 시기가 있었다는 거지. 국공내전이. 네, 국공내전은 뭐 별도로 따로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에서 국공내전까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즉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쳤던 시기가 있다. 중국에. 자, 오른쪽에 민족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보겠습니다. 우파, 자치론, 타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기회주의, 계량주의, 실력양성론, 이강수, 김성수, 송진우, 채린 등입니다. 이거 우파라고 합니다. 민족주의. 이 사람들 거의 뭐죠? 친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좌파 갑니다. 반자치론, 비타협론, 선독립, 절대독립, 신서구, 안재홍, 권동진 같은 사람들.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 조선공산당 운동, 무정부주의, 박헌영, 김일성, 김원봉 같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열로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 신간의 조직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사회주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타협적이라는 뜻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간의 구성 요소에 타협적 요소였던 자치를 주한 이강수, 김성수, 송진우, 체리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뜻입니다. 아셨죠? 우파는 신간의 구성 요소 아니란 뜻입니다. 누구만 된다는 뜻이에요. 좌파 계열인 신서구, 안재홍, 권동진 같은 인물이 여기 포함된다. 사회주의와 함께. 창립가입니다. 조선민흥회 26년 7월 조선불산장력의 계열, 즉 조만식 선생 계열의 민족주의자와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합친 게 조선민흥회 여기 있습니다. 즉 독립운동을 사회주의자 따로 민족주의에 따로 할 필요 없다. 두 개 단체가 합치자는 거예요. 이게 민흥회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민흥회 조직이었다. 그리고 같은 연도 4개월 뒤에 11월 달에 정우회 선언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협동을 주장했다. 즉 정우회는 뭐냐면 일본에 갔다가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귀국했던 애들이 있어. 와서 봤더니 민족주의 계열 따로 사회주의 계열 따로따로 독립운동하고 있더라는 거지. 야, 이래서 되겠느냐.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두 개가 힘을 합쳐도 됩니다. 이게 선언이에요. 일종의 선언이라는 말은 내가 허락할게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유학파들이 허락할게 주장입니다. 신간의 창립 27년 민족유일당 성격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쳤다. 비타민입니다. 줄여서 동그라미 치면 돼. 비타민입니다. 회장에 우익 이상재, 부의장에는 자에게 홍명희가 선출되었다. 활동 강연회, 연설회, 농민운동, 청년, 여성, 형평운동과 연계되었다. 강조 학생운동의 적극 지원 별표 갑니다. 적극 지원은 조사단 파견입니다. 직접 본인이 직접 했다는 뜻이 아니라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갑산 하전민 학살사건 규명운동, 단전 산림조원 사건 끝에다 적어요. 이건 7급 기출 적어놓으세요. 9급에서는 출제되지 않고요. 7급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과 연계돼 최저임금제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제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금 최저임금제가 올해도 좀 올랐죠. 9,000원대로 올라갔죠. 이때부터 이걸 했어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이에요. 네. 해체, 지도부의 체포로 내부의 노선 갈등, 표면화, 집행부의 우경화, 코민테른의 지시적 씁니다. 코민테른 밑줄 긋고 지시 또는 태제라고 합니다. 네, 코민테른의 해체 지시를 같은 말로 태제, 명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러시아 말을 명령, 태제. 강령으로 바로 가죠. 3번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아까 해점이 1번, 2번은 읽어보시고 일단 3번만 포인트로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쉬겠습니다.